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 개묘년의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 개묘년 국운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23년에는 기름값이 좀 내려가겠습니다. 유가 하락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여름철 6, 7, 8월 달에는 일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 이 시기에는 차를 놓고 다니는 것이 현명한 생활이 되겠습니다. 다만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중국의 급변하는 상황이 이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미중 갈등의 재점화 2023년은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이 예측됩니다. 내전, 참전, 미중 갈등 이런 강경 노선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중국의 리더 진평이 형님은 내년 한 해를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만류를 한다던가 지금 퇴진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은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행동 이것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심하면 제2의 천안문 사태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3년 이 시기는 중국의 리더로서 저항을 뚫고 한판 승부를 벌리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당장의 퇴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행동에 대한 부작용이 그 다음에 즉 2024년 정도에는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편파적이고 국수적이며 불안한 정권 유지를 위한 자충수를 두는 그러한 모습이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방어 위주의 견제 전략을 잘 세워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년을 지나면서 자연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정권도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당선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구설수가 항상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반전은 2024년 중반이 될 것인 바 내년까지는 지금의 분위기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 그런 답답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내년에는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구설수가 작용할 것이며 작게는 영부인에 대한 혹은 장모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는 관료들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이러한 공격을 꾸준히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내년 여름에 어떤 내각이나 장관에 대한 교체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해 겨울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 여권의 갈등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년 가을 이후가 좀 더 시끄러운 그러한 갈등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좋겠지만 당장 2023년은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나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류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우려가 매우 크며 이보다 더 걱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높아진 한국의 국격이라던가 한류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양이 인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소 급격하게 이루어진 바 외국인에 의한 흉악범죄라던가 먹튀, 법의 허점 같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 외국인에 의한 갈등이라던가 외국인 혐오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조선족이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러한 개발도상 국가에 대한 멸시라던가 무시라던가 우월감 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도 존재할 수가 있으며 자만이나 차별 대우를 우리로서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안 좋은 것부터 배워서 차별이나 거드름을 피우는 이런 거만한 자세
문제라던가 외국인을 탓하는 그런 피해의식에 빠져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선의 경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연도는 2024년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 극동아시아의 안보에 관련해서나 물류 허브로서나 혹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강대국을 둘러싸고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그러한 중재자로서의 위치가 새롭게 부각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2023년은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기 좋은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일수록 가장 고뇌와 갈등이 깊을 수 있는 동트기 전의 암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청정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다른 국가에 비하면 그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교육과 절제가 꼭 필요한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난 같은 거 안 해, 이런 자만보다는 생각보다 흔하게 퍼진다던가 무심결에 흡입할 수 있는 그러한 맹점을 유념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다시 한번 이에 경각심을 드높일 시간이다, 이렇게 힘줘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우리나라의 인식이 좋아진 만큼 환상과 동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준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던가 영주권을 노린 범죄, 사기 결혼,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이며 문화적인 오해로 인한 그런 고소고발 건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문호개방에 의한 충격파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러한 해가 바로 내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맨 처음 올린 그 영상에 코오시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구군 편이겠군요. 그리고 이 코로나와 함께 구군이 동방성장할 것이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런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곧 1년 남았습니다. 2024년 제가 그렇게나 말씀드렸던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서 2024년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그러한 쾌거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내년 정도이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정도는 있지 않을까, 어떤 실험 성공이라던가 긍정적인 연구 결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암울한 소식을 전하다 보니 내년에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한 번은 기대해 볼만 하다 생각이 되어 말씀드려 봅니다. 언제나 암울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 같아 이 시간이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통 속에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빛과 행운이 가득한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